최고 국가 인공지능 책임자. 오. 예. 기업처럼. 영어로 CAIO. 예, 어려운데. 그러니까 국가의 인공지능 최고 책임자를 지금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신선한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조금 더 가시화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역량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 날인가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장이 올랐던 거 아세요 혹시? 아, 그랬나요? 예, 예. 아,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살짝 예상은 했어요. 굉장히 조금 성격상 빨리빨리 이렇게 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취임하신 지 별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죠. 조금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그나마 정부에 제일 괜찮은데 네. 수도권 남부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도 드디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서서히 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 남부에 살고 계시거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도가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번 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관련 기업들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반도체 하면은 뭐 세계적인 기업이 두 개 있죠, 한국에. 삼성. 그렇죠? 삼성전자, SK. SK 하이닉스.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오늘이야 지금 뭐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저희가 촬영 날짜가 저희가 지금 13일입니다. 네. 6월 13일. 촬영 날짜가 저희가 이제 6월 13일인데 오늘은 좀 내렸지만 사실 오늘 전까지는 맞아요. 분위기가 뭐 너무 좋았거든요. 요즘만 같아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 또 우리 미치곤님 얼굴이 굉장히 밝은 이유기도 하죠. 저는 사실 오늘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만큼 네. 이제 조금 아. 이번 주는 좀 행복한 주식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당선 바로 직후에 하이닉스 가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럼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요. 근데 네. 공약 당시에 이미 좀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핵심 내용들 좀 몇 개 짚어볼게요. 아, 네.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반도체와 AI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하겠다. 서두르겠다. 그렇죠. 서두르겠다.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 판매 세액공제를 최대 10%까지 적용해주겠다. 그 다음에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하겠다. 그리고 벤처 시장도 육성하겠다. 그래서 매년 40조 원 쏟아붓겠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그래서 빠르게 지금 두 군데가 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네.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백 지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R&D 강화 거기에 이제 반도체 대학원 설립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30만 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택에 또 브레인시티에 네. 카이스트 대학에 또 들어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반도체 대학원 관련해서도 이것들이 다 또 연결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투자할 금액이 엄청나요. 금액이. 엄청나죠. 예, 그만큼 이제 엄청납니다. 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바로바로 실행이 되느냐의 문제도 관건이긴 한데 네. 이미 취임하시고 지금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정말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보가 계신데. 바로바로. 맞습니다. 뭔가 시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AI 지금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AI 산업과 네. 첨단 기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략적 미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어디에서? AI 미래기획 수석.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보통 이제 그 회사에 보면 뭐 네. CEO, 뭐 CSO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도 최고 국가 인공지능 책임자. 오. 예. 기업처럼. 영어로 CAIO.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국가의 인공지능 최고 책임자를 지금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신선한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소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네. 범정부 전략 컨트롤 타워로 격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시작부터 지금 AI를 기반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행보를 하고 있고, 예, 즉 뭐예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빠른 행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촬영하는 바로 전에 나온 뉴스인데 뭐냐, 카카오가 화답이라도 하듯이 남양주에 AI 허브를 구축하겠다. 얼마를 써서? 6천억 써서. 네. 요새 카카오 눈치 빨라요. 아니 요새 어제 카카오 주식 막 상승했거든요. 아, 요즘 카카오 주식 장난 아니죠.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아니, 되게 저는 이렇게 뭔가 국가의 리더가 끌어가고 기업들도 거기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뭔가 상생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그룹 회장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고, 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기업들에서 아마도 또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정말 제가 정말 우려했던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은 네. 너무 잘 안 보였는데, 이번 기회를 좀 통해서 우리 어떤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실 무슨 네 편 내 편 그런 그쵸. 게 아니라 지금 맞아. 국민들이 다 원하는 같이 살아야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정부와 기업 쪽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IT 강국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네. 저희가 지금 세계 3대의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네.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좀 그러니까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AI만이 살 길이다. 뭐 그럼요. 이런 진짜 느낌으로. 네. 정당 싸움만큼 저는 이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봐요. 아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빨리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대한민국이 헤쳐나가야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좀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파급 그렇죠. 효과 클 것 같아요. 엄청난 영향이 네, 있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여기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판교부터 판교, 수원, 기흥, 화성, 그 다음에 이천, 용인, 원삼, 용인, 남사, 안성, 평택까지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판교는 이제 펩 리스, 그 다음에 수원은 R&D 파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택은 여전히 지금 조성 중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카이스트 연구 허브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이 이 카이스트 평택에 들어가는 여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여기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인 남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360조 가장 큰 돈이 용인 남사에 들어갑니다. 야, 용인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네. 되게 많이 되네. 용이 들어갔잖아요, 이름에. 아마 용처럼 비상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네. 와, 네. 야, 자, 맞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원삼에서 지금 이미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지적으로 이천이 용인 원삼이죠. 그렇죠? 요렇게가 SK 하이닉스 그쵸. 요 두 군데. 그다음 용인 남사부터 평택, 기흥, 화성 요런 데가 뭐예요? 삼성. 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바로 경기도 남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기도 남부가 저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하는지 네. 나중에 입주 물량 가지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아, 네. 이미 이제 지도에서도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어느 지역이 있구나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 변화가 좀 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기업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관건이 이게 대체 언제 되느냐, 통과가 그렇지. 되느냐. 특별법 도대체 언제 통과될 그게 거냐.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 좀 잘 늦춰졌잖아요. 네. 좀 빨라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째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도 유일하게 플러스인 수출이요, 반도체입니다. 진짜 반도체 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주 52시간 근무입니다. 이거 적용을 예외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경제가 너무 중요한데 무슨 주 52시간이 뭐가 중요해. 조금 더 많이 일하더라도 살리고 보자. 살리고 경제를. 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52시간 예외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면서 올해 안에 아마 이게 되지 않겠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행보를 봐서는 좀 빨리 더 진행하실 것 같아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이게 진짜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에요. 정말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문화가 빨리빨리인데 네. 이 빨리빨리 문화를 지금 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빨리 살려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건 빨리빨리 안 하지?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던 이제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 네. 그 지역들 네. 공급량, 입주 물량, 이 네. 데이터 마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네. 조금 볼게요. 이게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경기도 남부는 제가 이제 요번 달 6월 달 제가 강연 일정이 네. 제가 이제 매월 이제 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강연을 하는데 21일 날 21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경기 남부 평택에서 또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충남 천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충북 청주에서 또 강연을 해요. 네. 충청도 찍고 이제 경기도로 오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료 강의가 아니라 무료 강연이니까 이제 오셔서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그때 정말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약간의 힌트만 좀 드리면 깜짝 놀랐네. 지금 얘기 안 하시는 줄 알고. 얘기는 네. 해야죠. 얘기 안 하고 그때 오세요 하고 끝날 줄 알고. 그러면 안 아니죠, 되죠. 아니죠. 네, 얘기해야죠.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경기도 남부라 하면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처인구 요 정도예요. 네, 요 정도입니다. 그래요. 아까 약간 살짝 봤는데.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보시면 요 지역이 17년, 18, 19년 공급이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22년 공급이 작았죠? 네. 이때 제가 평택 샀잖아요. 그래서 수익 20년 초에 사서 수익 많이 받고. 근데 또 공급이 어때요? 23, 24, 25 공급이 계속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겁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되네요. 확실히 감소하죠. 네. 그리고 이 공급은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것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시 공급의 감소가 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조정도 이 지역들은 꽤 받아가지고 거품이 일단은 없어요. 가격 거품이. 근데 호재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요. 야, 지금 이거는- 기업 들어오지 나라에서 밀어주는 그렇죠. 건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공급 과잉은 끝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저는 펼쳐지게 될 거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대바닥을 찍고 혹시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발빠르게 뭔가 호재를 좀 이런 쪽으로 뭔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경기도 남부의 부동산 시장에 이제 봄바람이 머지않아 불 겁니다. 네, 이제 힘든 시기 다 끝났고요. 머지않아 봄바람 불 예정이니까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은 잘 준비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은 네. 강연장 와서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은 경기도 남부 지역, 근데 입주량 데이터까지 함께 보면서 좀 정확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반도체 특별법은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쨌든 직접적인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규모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에는 또 간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